으쌰. 자, 일단 받으시고. 자. 바퀴벌레 머리가 없으면 아, 맞아. 바퀴벌레 반 잘려도 살 수 있습니다. 자, 과자 하나씩 드시고. 그 틀린 거 각자 보고 질문 먼저 질문 먼저 받도록 할게요. 민석이도 하나 먹어.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에? 아까까지 잘 나왔는데? 됐네요. 명지도 하나 먹어. 자. 쌤도 하나 먹어야지. 배고픈데. 자, 가 봅시다. 틀린 거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질문 주세요. 맛있네. 맨날 주기만 하다가 직접 먹어보니까 맛있네. DURATI는 뜻이 뭐예요? 어디 있어? 이거 3번이요. 3번에 duration, 지속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지속. 그래서 우리 노래 같은 거 들을 때도 duration 같은 거 뜨거든. 그러면은 이거 무슨 뜻일까? 음악에서 나오는 요거는. 그치, 음악 길이가 몇 분 되냐? 그러면 이제 4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duration 하면은. 그래서 보통 지속 기간, 시간 이런 의미를 뜻한다. 오케이?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없니? 7번. 7번? 오케이. 자, 요양문 문제죠. 이거 무슨 내용에서 기억나니? 그지? 어린아이들이 이사 갔을 때 뭐 때문에 좀 그랬죠? 뭐 때문에 뭐 했지? 자기가 알던 게 자기 장난감이랑 나라가 걱정되고. 그죠? 맞아.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중요하다 얘기했어?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balance. 보이니? 그럼 이 글에서 중요한 건 요거죠. 부모 역할. Validating children's past experiences and focusing on helping them adjust to new lives. 자, 그럼 뭐야? 뭐 하면서 뭐 해줘야 돼?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뭐 하면서? 지금 방금 얘기했죠. 뭐야? 뭐가 중요하댔어요? 설립하는 거예요. 밸런스. 그지? 근데 어떻게? 뭐 사이에 뭐와 뭐?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뭐 해줘야 되는데? 발리데이팅은 뭐야? 그지? 인정해줘야지.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죠. 그러니까 뭐야? 빈칸에 들어간 말은 뭐야? Need help adjusting. 즉 적응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뭐 하는 동시에 valuing. 인정해 주는 거죠. 가치를 주는 거지. 그들의 뭐에 가치를 줘야 된대. 그래, 과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말은 be에는 past나 previous가 돼요. previous는 이전에라는 뜻이거든요. 얘도 과거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1번 또는 5번이 돼야 되고요. 근데 자, A를 골라야겠지. 근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떤 어린아이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돼? Who lose their sense of 뭘 잃어버려요? 그들이 뭘 잃어버려? 위에 맨 첫 문장 뭐라 돼 있어? They lose their sense of security 돼 있잖아. 그래, 그럼 요 security랑 똑같은 말이 뭔데? security 또는 safety죠. 그럼 뭐야? 정답 1번밖에 될 수가 없겠네.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틀리면 아쉽죠. 예. 그래서 단어를 좀 더 꼼꼼히 보셨으면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알겠죠? 또? 이쪽 3번 3번. 빈칸에 들어갈 말. 뭔데? 이거 내용이 뭐예요? 그 웃음이 가짜 웃음이 있고 진짜 웃음이 있고 그렇지. 진짜 웃을 때는 항원까지 같이 씁니다. 얼굴 전체를 쓴다죠. 얼굴 전체. 그죠? 그럼 thus, 그러므로 얼굴의 진실성은 어디에 놓여 있어? 어디에 달려 있는데? 그 눈웃음 얼굴 전체를 써야 된다죠. 그게 뭐야? 눈까지 다 웃는다. 얼굴 전체를 쓴다가 몇 번이에요? 얼굴 전체를 쓴다요. 이건 아니에요. 2번? 자, 입의 움직임과 턱의 긴장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얼굴 전체는 이게 하관만 쓰는 거잖아. 입과 턱은 하관이죠. 3번이요. 3번은 뭔데요? 페이셜 머슬스. facial muscles 하면 뭔데? 얼굴의 얼굴의 근육들. 근육을 involuntary한 뭐야? 그 자동적으로 약간 볼런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involuntary는 뭔데? 약간 자동적으로 하는 건데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 그렇죠. 원해서 하는 게 아닌. 그리고 synchronized activation 뭔데? 섞인다고 액티베이션이 섞인다. 오, 그죠. 잘했어요. synchronize는 같이 어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했어. 그럼 뭐야? 얼굴 근육들이 비자발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알아서 쓰인다. 즉 얼굴 전체를 쓴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해되나? 또? 저 6번 뭐야? 아니 다 물어봐. 야, 모르는 거 다 물어봐. 이거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 불친절하게 해서 여자가 보고 있다고. 그렇지. 답이 왜 1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1번이 아니냐고? 봅시다. 자, 1번은 왜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고소받게 되는가이죠. 이해돼? 자, 보세요. 이거 내용 중간이 기억나니? 여기서 내용 보시면 본인의 의사가 잘못한 거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 그럼 1번은 아니죠. 자, 근데 2번은 왜 정답이 돼요? 중간에 뭐라 얘기했는데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없지. 그래서 고소했잖아. 그래서 2번이죠. 오케이? 또 다 물어보세요. 이런 거는 본인이 납득이 돼야 돼. 2번 좋아. 2번 뭐가 납득이 안 됩니까? 2의 4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significant 하면 뜻이 뭐야? 그죠? 상당한, 중요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봅시다. on the top of that 하면은 게다가의 뜻이에요. 위에 꼭대기 하나 더 얹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을 하면은 뭐예요? 뭐라고? 첫인상. 그죠? 첫인상이죠. 자, 첫인상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영향을 끼친대. 누구에게? Both you and your person with whom you are talking. 너와 대하는 사람과 너 자체에게. 맞아요, 틀려요? 첫인상이 그래서 중요하다 해서 중요하지 않다 했어? 그죠? 그럼 4번은 맞겠죠. 근데 친구들이 왜 틀렸을까? 바로 2번의 단어를 reverse가 아니라 reserve인데 잘못 읽은 거죠. 이래서 대충 독해하면 다 틀리는 거야. 단어 비슷하게 생긴 거 낚이면 안 되죠. reserve는 뜻이 뭔데? 그죠? 예약하다, 남겨두다 이런 뜻이죠. 뒤집혀야 된다는 소리인데 남겨두면 개소리가 되잖아. 이런 거는 뭐야? 꼼꼼함의 문제지. 그냥 대충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리버스겠지 하고 해석하면서 가는 거야, 친구들이. 이런 거를 쌤이 주의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 허투루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실수 시험 때 안 하면 돼. 지금은 마음껏 하세요. 시험이 아닌 게 다행이구나 생각하면 돼. 시험 때 뭐 얼마나 끔찍해. 아는데 틀린 거잖아,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지금 틀려서 다행이구나. 시험 때 이런 실수 안 해야지 하면 됩니다. 또? 더 없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뒤에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요거 글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일단 현관패 치시고 갑시다.
아, 이게 명지가 그 학교생이 말한 분 그건가? 네. 그쵸. 필요 중. 맞아, 맞아. 이거 좀 어려워요. 요것도 내용 이해 잘해야 돼. 밑에 마저 긋고 갑시다. 혹시 못 구운 부분 있니? 괜찮아? 됐나요? 자, 갑시다. 글 좀 어려워요. 자, 천천히 잘 가보자. 자, we want a definition that identifies all necessary instances of a concept and only sufficient instances of that concept. 자, 우리는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뭐를요?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예시. 이 모든 예시의 개념과 그리고 뭐? Only sufficient instances of that concept. 그 개념에 적용 가능한 예시에 대한 정의를 원해요. 자, 뭔 말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이거 조건을 통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개념 설명.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아셔야 되는데 쌤이 천천히 해석하면서 볼게요. 자, if a definition has a property of necessity, 즉 필요 조건의 특성을 가진 정의라면 그 특성은요, included in the definition, 정의에 포함된 그 특성은 exists in all instances of the concept, 모든 개념에, 모든 예시에다가 그 성질이 존재한대. 즉 뭐야? 모든 예시에 존재한다. 얘가 필요 조건의 특성이에요. 모든 예시에 그 성질이 있어야 돼. 모든 예시에 성질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자, all fish have gills 하면은 여기서 하면 아가미입니다.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야? 물고기는 뭘 가지고 있다?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개념의 정의죠. 물고기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뭔데? 필요 조건인 거야. 모든 물고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조건의 성질이에요. 모든 예시에 그 성질이 존재하니까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해돼요? 요거까지? 요 예시까지? 그죠? 그래서 if an animal does not have gills, it is not a fish. 그러니까 뭐야? 만약에 그 아가미가 없다면 물고기가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역으로 이번에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the definition of concept has the property of sufficiency. 즉 뭐야? 충분 조건의 속성을 가진 개념을 정의한다면 자, the features identified. 그 특징은요, 식별됩니다. Only refer to concept being defined and no other concept. 자, 요거는 좀 개념이 어려워. 즉 뭐야? 여기서 말하는 성질에 해당하는 것만 개념이야. 요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쌤 이게 뭔 말인데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자, sufficient, 즉 충분 조건의 정의에 따르면 삼각형이라는 것은요, a closed figure, 요거에 가까운 형체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three straight lines,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리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세 개의 각을 정확하게 가진 채로인 거죠. 세 개의 선을 지니면서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세 개의 각을 가진 거. 요 조건은 삼각형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건 삼각형밖에 없잖아. 그냥 뭐야? 이 성질에 해당하는 것만 뭐야? 그 개념이다. 삼각형이다 인 거야. 지금 두 개 차이점 느껴져요? 하나는 모든 예시에 존재하는 걸 통해서 개념을 설명했다면 이 성질에 해당하는 것만 그 개념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차이점을 친구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정의에 따르면 그 충분 조건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오직 삼각형은 뭐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음악을 정의한다고 볼게. 요거는 뭐냐면 즉 충분 조건을 사용해서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예시들이 나올 때인 거예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서 봐줄게. 자, 삼각형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 아니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잖아. 요거만 적용이 되죠. 그지? 근데 볼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잘 봐요. 음악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해. 근데 sighing loudly. 크게 한숨 쉬는 거. 이것도 뭐야? 소리라는 건 담겨 있지. 그러면 음악적 성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지. 근데 볼게요. blowing a whistle. 휘파람 부는 것도 음악적 성질은 있기야 있지. 그지? 그리고 clapping your hands at the end of lecture. 강의가 끝났을 때 수고했습니다. 뭐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이것도 뭐야? 소리는 있죠. 소리가 담겨 있으면 음악적 성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이해돼? 근데 아까 우리 충분 조건은 뭐야? 모든 그러니까 성질에 해당하는 것만 개념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음악적 성질에는 해당이 되지만 음악적 성질이 아닌 거에도 해당이 되죠, 이거는. 조금 말이 어렵지. 자,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봐봐. 성질에 해당하는 것만 포함돼야 되는데 한숨 쉬는 거는 음악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보시면 does not fulfill condition of sufficient because 왜냐하면 not only musical activities 음악적 활동뿐만 아니라 걔네들은 뭐야? 다른 인간의 활동들의 범주도 포함되기 때문인 거야. 즉 음악의 성질이 되려면 음악적 성질만 다 담겨 있어야 충분 조건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한숨 쉬는 거는 인간의 활동에도 포함이 된단 말이야. 인간의 활동 영역이 포함돼 버리면 성질에 해당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성질이 포함되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충분 조건으로 설명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 글 이해돼요?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음악에 대한 예시는 뭐냐? 충분 조건이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이해됐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아니면 그러니까 삼각형이 될 수가 없잖아. 세 개 연결된 상태로 세 각이 생기는 건 삼각형 아니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유일한 성질이 요거라서 되지만 음악이라는 녀석은 한숨쉬기라는 것이 물론 음악적 성질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뭐야? 인간의 활동의 영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질에 해당하는 것만 들어가야 되지만 아닌 것도 들어가서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쌤 말한 내용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걸 친구들이 해석하면서 느끼셔야 되고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를 내면 친구들이 다 써낼 수 있어야 돼. 왜? 음악 활동은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지 그래서 찾아 서술하셨으면 친구들이 써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 왜 음악의 정의는 음악 활동으로서의 정의는 왜 충분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찾아 서술하시면은 친구들이 쓸 수 있어야겠죠? 또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성질을 각각 서술하시고 밑에서 충분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례를 찾아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하면은 되게 어려운 서술형 문제가 되겠죠. 그지? 학교쌤이면 내가 학교쌤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이 뭐 해야겠어?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스스로 해석하시고 스스로 정리하셔야 돼. 밑에 친구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필요 조건은 이런 성질이고 충분 조건 이런 성질이다. 친구들이 혼자 독해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단순히 그냥 단어 뜻만 짜라라 한 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이 내용을 이해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해석이 아니라 이해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내용 스스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시고 어법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다시 설명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니? 다 이해됐어요 여기는? 좋습니다. 자, 어법 볼게요. 어법 보시면 사실 여기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위에서 쌤이 요거 표기한 거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보겠니? 여기 빨간색 요것들은 다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close the figure 뒤에 consisting부터 angles까지 묶어주면 되는데 친구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저게 구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쌤, 근데 consisted는 안 돼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왜? consistive of 하면 어때? 어때? 원래 동사는 뒤에 뭐를 가져야 되는데?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전치사 오면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PP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쌤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눈치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PP는 쌤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의미가 성질이 어떻다 했어? 성질이. 그래, 수동이에요. 근데 봐봐. 목적어를 가지지 않으면서 수동태가 안 되는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자동사, 맞아요. 자동사입니다. 그러면은 저 consist는 무슨 동사? 자동사란 소리예요. ing를 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의미상 구성되다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consisted 쓰는 순간 본인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 consist는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consisted 쓰면 틀린 거야. 요거. 지금 뒤에 목적 없잖아요. 자동사니까 없지. 그죠? 그거 확인해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자, 요거는 주어 동사를 찾을 때 거리가 길기 때문에 수일치 잘 확인하시라고 쌤이 저기 does 쓴 거예요. 자, 주어는 뭔데? The definition of music 하나야. 끝났어. 근데 뭐야? as activities such as 하고 ing 묶이니까 동사가 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단수 명사니까 does를 쓰셔야 돼. 알겠지? 이건 스위치 할 때 친구들이 주어랑 동사 찾는 연습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법이죠. 상관접속사지.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 문제로도 가능하다. 우리 상관접속사 not only A but also B죠. 이해되나? 심지어 이게 뭐야? 그거잖아. 충분 조건이 안 되는 이유잖아. 그러면 서술형 내기 너무 좋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뜻을 알아두세요. account for는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뜻이 뭐뭐를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를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둘 다 꼭 외워두셔야 돼 이거는. 알겠지? 설명하다, 차지하다. 매우 중요한 단어고요. 고3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둘 다 외워두세요. 쌤,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해석해서 찾아야지. 보통 비율을 차지하다 하면은 보통 퍼센트 나오면은 이제 차지하다의 뜻이고요. 어떤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보통 명사를 수식하니까 설명하다의 뜻으로 보통 쓰이긴 합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도 되겠지? 오케이. 친구들은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별 생각 없어? 그래. 너희 대선은 그거 토론은 봤어? 대선 토론 이런 거는 봐? 안 봤어? 요약만 봤어? 너희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들니? 이러면 좀 민감한가? 그러니까 뭐 누굴 뽑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토론 봤을 때 뭐 어떤 사람이 좀 괜찮아 보였어요? 그냥 그닥 다 별론데요? 뭐 이런 건가? 그래? 하긴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이 애초에 썩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어느 나라 가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죠? 조금 아쉽죠. 우리가 투표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알겠지? 누구를 뽑든 간에 투표를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쌤 나이 때만 해도 10대 때 정치라고 하면은 솔직히 정치는 아니고 조금 이제 조롱을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 이제 특히 남고 출신 친구들은 이제 막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을 많이 했단 말이야. 약간 뭐 특이한 단어를 내뱉는다던가 약간 그 막 노래 같은 것도 있어요. 조금 쌤으로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막 대통령을 조롱하던
멘트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보단 그냥 밈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요새는 쌤이 좀 드는 게 정치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 아, 쌤, 전 무조건 누구 뽑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투표를 많이 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거를 투표를 보면은 20대 투표율이 되게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거. 그래서 애초에 정책이 안 나오는 이유도 20대가 애초에 투표를 안 하니까 그쪽을 위한 안건을 별로 제시 안 하는 게 그런 맥락도 있대요. 그래서 조금 투표를 많이 하셔야지 우리를 위한 정책도 많이 낼 거고 그나마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겠죠. 그죠? 쌤은 매년 투표하고 선거 나올 때마다 투표하거든요, 쌤은. 하여튼 친구들도 성인 되면 누구를 뽑든지 간에 투표는 하셔야 된다. 오케이? 이제 대선 토론 보니까 좀 웃기긴 하던데 서로 물고 헛들고 하는 거 보니까 쌤도 뭐 좋아하는 후보는 없거든요, 사실. 좀 회색 분자인데 근데 토론하는 거 보니까 좀 웃기긴 하더라. 어쨌든 그리고 그것도 웃겼어요. 그 카리나가 이제 빨간색 이번에 옷을 입고 솔직히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쌤 뇌피셜로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냐면 보통 이제 그런 계정은 우리 그 컨텐츠 팀이라고 해서 보통 팀이 관리를 해주거든요. 사진을 찍어주고 올리는 거. 근데 관리해주는 팀에서 그거를 선거 기간에 알면서 그거를 따로 편집 안 하고 2번으로 해서 올렸다라는 것은 조금의 의도가 들어있는 건 아닌가 하는 쌤에게 뇌피셜 살짝. 근데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 반대쪽의 후보가 조금 좀 저급한 표현을 썼죠. 그 카리나를 대상으로. 그래서 참 하여튼 뭐 그렇다. 좀 우리나라 정치가 좀 별로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 아니 친구들 이 내용 대해서 다 알아? 학교에서도 이거 가지고 막 놀리니 애들이? 많이 하지? 쌤때랑 비슷하네. 쌤 때도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놀리고 했는데 그죠? 어쨌든 다 껐습니까? 하여튼 쌤이 원하는 건 투표해라. 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투표 많이 하셔라. 그래야 본인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거를 많이 제안을 해줄 거예요, 정치가들이. 근데 좀 암울한 거 하나 있어요. 원래 60대, 70대 인구수가 좀 적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근데 지금 20대보다 60, 70대가 인구 더 많대요.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해? 어떻게 우리? 이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 올라가면은 이제 80살까지 90살까지 살죠. 그럼 친구들이 10대가 올라와서 이제 이 노인분들을 이제 부양해야 된단 말이야. 그건 뭐야? 인구수는 줄었는데 부양해야 되는 인구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좀 많이 문제죠. 이것도 좀 얘기하면 복잡하긴 한데 너무 딥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갑시다. 다 껐으니까 갈게요. 자, 요거 글의 주제는 첫 문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회가요 나타낸데 이상한 갈등이 있대. 뭐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갈등이 있답니다. 쌤 뭔 말이죠? 뒤에 보여줄게요. 자, while 100 has birthday. 자, 100살이 되셨답니다. 누가요? 영국의 여왕님이 100살이 되셨을 때는 was greeted. 되게 축하를 받았대요. With crowds of people filling central London to congratulate her. 그녀를 축하해주기 위해 런던 중앙을 가득 채우면서 환영을 해줬답니다. 이해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해줬죠. 근데 문제는 뭐야? The aged in general, 즉 일반적인 나이 든 사람의 경우에는요, are often treated, 보통 대우해준대요. With little respect, 존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이제 막 틀딱이라고 하네요. 요즘엔 틀딱이라고도 안 하던데 뭐라다? 그래. 쌤 처음 듣고 놀랐어. 딸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그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 글에 대한 예시가. 자, although life expectancy, 즉 기대 수명은요 has been increasing, 계속 증가하지만 with the number of people over 80 years in the UK, 즉 영국에서의 80세 넘어가는 사람의 숫자는요 expected to reach 3.5 million by 2050. 2050년 되면은 약 350만 명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뭐 영국 인구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즉 엄청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all the people are more unprotected than ever before.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점점 더 보호받지 못한다. 즉 뭐야?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되나? 근데 뭐야? 존중받지 못하는데 사람 수는 늘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자, there's a growing need for services for older persons. 심지어 뭐도 늘어나고 있어요? 자,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면 산업 자체도 어떻게 될까요? 약간 실버타운이라던가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산업들이 많이 생겨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서비스나 산업 같은 거 늘어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대? 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There is a shortage of people. 사람들이 부족한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난 노인들이랑 안 있고 싶어 이런다는 거지. 문제죠. 그리고 working with older persons. 심지어 나이 든 사람과 일하는 것은요 is considered. 여겨진대요. 뭐? unattractive and demanding. 되게 힘이 많이 들거나 매력적이지 않게 여겨진대.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지. 기피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즉 이러한 현상이요. 바로 reflects a negative attitude towards older persons. 바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거고 또한 is in effect a kind of ageism or unfair treatment of the aged. 뭐를 나타낸 거냐면 사실상 노인 차별의 한 종류다 이게. 보통 우리 레이시즘 하면 뭐뭐 이즘 붙으면 뭐뭐 차별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종에 관련된 거면은 레이시즘이 되는 거고 노인에 대한 거니까 에이시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즉 노인에 대한 차별, 불공정한 대우들이 나타난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줄 요약하면 뭐냐면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 노인들을 조금 홀대한다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한 줄 요약해 주는 게 뭐야? 첫 문장이죠.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 나이 든 사람에 대한 태도가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쌤이 빈칸으로 내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글의 딱 주제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궁금한 거 없으면 어법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죠? 어법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첫 문장에 보시면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돼 있죠? age 되면 사실 나이 든 사람 이런 뜻의 PP 표현입니다. PP 표현이죠.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인 거야. 그래서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뭐뭐한 사람들 또는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뭐뭐한 것들 사람 또는 물건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면 뭐뭐한 것들. 그럼 봐봐. 여기 조금 응용해 볼게요. The rich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부자인 사람들. 그래, 부자인 사람들인 거야. 그럼 the poor은 뭔데? 그래,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쉽죠? 그래서 더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더 뒤에 보통 PP 같은 게 많이 붙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때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 이해돼요, 이거? 좋죠.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with 분사 구문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요거는 친구들이 꼭 요 구문을 외워주셔야 돼. 자, 그래서 with이 보통 쓰였을 때 뒤에 전치사가 오니까 명사가 오는 건 당연하고요.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분사 형태가 종종 옵니다. 그래서 ing가 오거나 pp가 오거나 뭐 형용사가 오기도 하는데 해석할 때는 목적어가 동사 한 채로 뭐 수동태면 뭐 된 채로 형용사면 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군중의 사람들이 feeling 채운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쌤 그럼 저 자리는 ing를 써야 되나요? 그렇죠. ing를 쓰셔야겠지. 분사 자리니까 ing를 쓰셔야 돼요. 수동의 의미도 아니고요. 이해됐나? 그죠? 자, 그 다음 뒤에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although 밑에 문장 보시면 여기도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with the number of people blah blah가 목적어 그리고 expected가 뭐야? pp죠. 여기도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이 쓰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expect 동사는 오형식 동사인데 수동으로 쓰였으니까 목적어가 없이 목적격 보호가 바로 오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to 부정사 붙는 것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된다. 요거 구조 이해되나 그래서?
쌤 좀 말이 어려워요 하는 부분이 있어? 이해 안 되거나? 다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갔을 때, 요거는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willing부터, 네, feels까지 묶어서 분사로서 꾸며주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 녹색깔로 쓰인 게 단어 뜻이거든요. 단어 뜻 중에서도 저기 this가 앞에서 뭘 받는지 해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거만 봐주시면 된다. 다 됐어요? 질문 있니 혹시? 오늘 수업한 거는 자료 보내줄게요. 넘어가 되겠죠? 오케이. 아, 그리고 금요일에 오면은 지금 우리 교과서를 좀 많이 안 풀었죠. 3, 4가. 그래서 아마 좀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쌤이 숙제 자료로 3, 4가 문제 뽑아줄 테니까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금요일에 뽑아줄게. 너희는 학교에서 이름 좀 특이했던 친구들 있니? 재명이요. 이름이 재명이야? 성이 혹시 이씨야? 아니요, 아시겠죠. 장씨? 저희 학교 아, 그래? 또 뭐 특이했던 이름 없어? 와, 쌤, 전 이런 이름 처음 보는데요. 어졌어? 쌤은 하나 있긴 한데요. 성이 용우야. 용우 땡땡이었어요. 이 뒤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교 때였거든요. 출석을 부르시는데 용우 땡땡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에? 이름이 용우 땡땡이라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성이 이거더라고. 이름 뒤에 두 개고. 그래서 성이 두 글자가 될 수 있나? 하고 보니까 보통 요거는 중국에서 따온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제갈 이런 느낌이요. 맞아. 제갈, 뭐 선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처럼. 남궁 맞아. 이게 다 중국에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우 땡땡이었는데 그래서 용우 이름이 어떻게 앞에 있지가 아니라 성씨였던 걸로. 예. 그 쌤은 좀 특이했었어요. 다른 친구들 뭐 그런 거 없었나? 학교 학년에서 이름이 대대조영. 뭐라고? 대대조영? 대대조영. 이름이 대대조야? 그럼 성이 대대. 조영? 이게 이름이라고? 진짜로? 대대조영? 야, 아니 그럼 성이 대야? 대대 아니에요? 대대이잖아요. 대대? 대대조영. 대조영 하니까 우리 그 장군님 생각나네. 그래서 아마 이게 성이고 이렇게 따온 건가 생각했는데 아 이거구나. 대대. 왜 대대지 성씨가? 아니 이거 어디 성씨예요 대대는? 이것은 중국. 진짜 중국이겠죠? 쌤 살면서 처음 들어보긴 한다. 대대조영. 아마 그 전국에 그 뭐지? 수가 있다. 뭐라더라? 그 이렇게 뭐 공식 사이트에 쳐보면은 본인이랑 동명이인 검색할 수 있다대. 네. 그래서 엘사. 이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네. 대대조영은 본인밖에. 궁금하긴 하네. 대대조영. 학교 선배라고? 오, 신기하다. 학교 선배 그 제갈공명도 있고. 요. 제갈공명하면 그건 진짜 그 삼국지 그거잖아. 삼국지를 많이 보셨나 보다 부모님이. 자식 이름을 제갈공명. 혹시 본인들은 자식 이름 짓고 싶다 하는 거 있어? 있어? 없어? 아직 하긴 뭐 자식 이름 지을 나이긴 아니긴 하죠. 어쨌든. 야 대대조영. 오케이. 물론 이름 갖고 웃으면 안 되지만 웃으면 안 되는데 쌤이 좀 웃음이 나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자 가보도록 할까요? 자 갑시다. 형광펜 다 껐죠? 오케이. 자, we are sometimes unable to recognize people we've met.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만났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누구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자, let alone. 자, 근데 그거는 제쳐두고 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난 사람 기억을 못할 때도 많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다? 가끔 이름이랑 얼굴을 기억 못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Most people take these as a sign that they have bad memory. 자, 그들이 이러한 현상을 뭐로써 보아요? 신호로 본대. 무슨 신호? 그들이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거야. 왜 내가 이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지? 왜 이 사람 얼굴을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 기억력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요. But this, 하지만 이것은 is probably not the case. 여기서 the case 하면 사실이란 뜻이에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case는 true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names can be particularly hard thing to remember. 이름 자체가 애초에 어떤 거다? 기억하기 어려운 거래요. 그지? 대대조용은 절대 안 까먹을 것 같다. 자, 가봅시다. 자, for one thing. 자, 첫 번째 것은요. They're abstract. 이름은 애초에 뭐야? 추상적이래요. 그리고 and unconnected to the persons.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가 않대. 쌤, 연결되어 있다가 무슨 느낌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느낌 안 오지? 설명해 줄게. 자, 볼게요. Mr. Baker used to be a baker. 자, Mr. Baker라는 건 뭐야? 베이커가 뭔데요? 애초에. 그래. 제빵사라는 뜻이야. 우리가 이 사람을 Mr. Baker라고 부르면 빵 굽는 사람이구나 생각한다고. 그지? 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그러나 그의 이름은요. 글의 전문 직업과 관련 없죠. 자, 우리가 부를 때는 Mr. Baker 부르는 이유는 빵 만드는 사람이구나 해서 부르니까 제빵사인 건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본명은 예를 들어서 그래 베이컨이라 치자. 베이컨이라 해봐. 전혀 관련 없잖아 빵이랑.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다. 즉 연결되지 않았다가 그 맥락인 거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볼게요. For another,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 거는 기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알겠죠? 기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유. 자, 볼게요. 우리가 종종 이름을 듣는데 only once, 한 번만 듣는데요. 뭐 할 때? When introduced to us, 처음 소개할 때. 그리고 often we don't even hear the name properly.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을 제대로 못 들을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름도 못 들었는데 얼마 부린 거야, 그지?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but smart and shake hands anyway. 근데 못 들었지만 뭐 하는 거야?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 이름 기억하겠어? 절대 못하죠, 그지? 그래서 이제 something commonplace, 그게 보통 흔한 거래요. like a name, 이름 같은 것은 which is only encountered once. 즉, 한 번 마주쳤을 때 이름 같은 것은 something is unlikely to be stored. 당연히 기억되겠어? 기억이 안 되겠어. 그래, 저장이 안 될 겁니다. 특히 강력한 기억으로 남기 어렵죠. 대대조용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어쨌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the worst,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is being introduced to large group of people at once. 와, 사람 여러 명 모아놓고 한 번에 소개하는 거래. 이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 반에 딱 처음 갔어. 얘들아, 자기소개하자. 그럼 34명이 돌아가면서 나는 땡땡이야, 나는 땡땡이야. 그거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지.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마지막 내용? 그러니까 여러 명을 한 번에 모아두고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름 기억하겠니, 이거를? 못하죠. 엄청나게 외모가 빼어나신 분이 있다거나 이름이 아까처럼 완전 특이하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러 명일 때 얘기다라는 거고. 자, any more than 7 people. 즉, 동시에 7명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게 되면 your short-term memory, 너의 단기 기억은 will be overloaded. 과부하에 걸리게 될 것이고요. Then there's almost no chance you will remember that. 너가 기억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 이해됐죠?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이유 3가지를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요. 직업과 연결돼 있지 않아. 그죠? 연결돼 있지 않아서. 맞아요. 연결돼 있지 않아서. 직업과 연결돼 있지 않아서. 두 번째는 굳이 한 번만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 명 소개했을 때 기억하기 어렵다. 그죠? 이렇게였다. 상황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법 보시면 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어법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people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 잘 찾아주셔야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제는 알겠지? 보이지? 생략된 거. 아직 안 보여요, 쌤? 안 보이니? 혹시 보여요? 판단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assigned that 같은 경우에 동격 대시고요. 우리 동격 that도 우리 교과서법에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격 that의 특징은 뭐였죠? 뒷문장이 어때? 완전해야 되죠? 그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그 다음에 they are 뒤에 자, 이형식 동사니까 보호자리라서 abstract 형용사 썼고 and 뒤에 unconnected도 pp로 형용사죠. 둘 다 형용사 병렬된 거 알겠죠?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갔을 때 요거 하나 볼게요. 자, something commonplace 데인데 우리가 commonplace 하면은 명사처럼 생겼지만 저거는 품사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thing, 그 다음에 body, 그리고 one, 앞에 보통 이제 뭐 저렇게 some이 붙을 수도 있고, 뭐 붙을 수도 있고, 뭐 every가 붙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녀석들은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치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commonplace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억이 저장되어지는 거니까 투부정사도 수동태로 써야겠죠. be stored. 그지?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잘 안 나오는 수준의 어법인데 여기 또 있더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동격대 친구들이 생략돼 안 돼? 그래 안 돼. 안 되는 게 맞아. 그럼 쌤 모든 케이스에서 안 되나요? 아니죠.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보통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나왔어. 어떻게? 일단은 그럼 배워야겠죠. 설명해 드릴게. 동격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략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there is 같은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종종 생략할 때도 있어요. there is 같은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there is나 there are 같은 문장이 들어갔을 때는 동격대를 뒤에 종종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저런 걸 내냐? 보통 생략 안 하는데 there is가 있을 때는 생략할 때도 있다. 됐나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요거는 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휘로 변형될 것 같아요. 문맥상 낱말로 변형될 것 같은데 요건 쌤이 나중에 다시 체크해서 오늘 수업했던 자료 파일 때 올려줄 테니까 친구들 다시 볼 때 참고하시고요. 숙제는 일단 오늘 지문 나간 것까지 한 줄 해석해 오시고 한 줄 해석해 오실 때 그냥 해석 적어오지 말고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알겠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오늘 교재 나간 거 앞부분부터 조금 풀어보세요. 숙제는 다음 주에 오늘 준 거는 다음 주까지고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고 오늘 준 건 다음 주 월요일까지고 그래도 조금 풀어는 둬라. 오케이? 그리고 금요일에 뭐 할 거냐면 우리 스페셜 레슨 2 나갈 거고요. 요거 마지막 한 지문 남은 거 하고 그러니까 교재는 들고 오세요. 요거 6과 스페셜 레슨 2 나가고 그리고 아마 친구들이 희망하면 6월 지문 좀 이제 해석해 줄 거고 쌤 괜찮아요 하면은 그냥 스페셜 레슨 진도 쭉 나가고 아마 테스트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오케이. 네,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금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조심히 가잉.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조심히 가.